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 재료의 선택 과정에서 혼동을 겪으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장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르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시장 경제에 있어서 자신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재화를 팔기 위해서 그 장점을 강조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코재 수술에 있어서 모든 재료와 다양한 수술 방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 경과를 보았으며 수많은 실패 케이스에 대한 재수술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콧대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재료별 장단점과 어떤 경우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모든 재료를 다루고 있는 제게는 사실 환자분이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가가 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진료할 때도 역시 특정 재료를 근거 없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더 적합한 재료를 추천드리죠. 콧대 재료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영상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장단점을 따져보았을 때 본인에게 어떤 게 더 적합한 재료인지 생각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코끝은 일반적으로 자가 조직을 활용해서 지지구조를 만들고 코끝 연골을 재배치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인공 조직의 사용은 최소화하는 분위기지요. 하지만 콧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편하게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를 뿐이지 그 역할 자체는 미간에서 코끝까지 이어지는 콧대 라인의 빈 공간을 원하는 라인에 맞춰서 채워주기 위한 볼륨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만약 심한 구축 환자나 염증 환자, 그리고 코를 비비는 습관이 있거나 이렇게 보형물을 넣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자가조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재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리콘은 어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재료예요. 체내에 삽입하면 피막이라는 보호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격리돼서 꽤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인공물질이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모양이나 볼륨이 변하지 않아요. 미용 수술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죠. 그 모양 역시도 다양해서 높은 것부터 아주 얇은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기성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3D 맞춤 보형물로 딱 맞게 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공물질이다 보니까 자리 잡는 과정에서 여러 자극이 발생하는 경우 위치가 이동하거나 이물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해요. 과거에 긴 보형물로 코끝까지 삽입해서 코를 높였을 때는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 수술 방법의 변화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미리부터 보형물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첫 수술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실리콘에 대한 심리적인 심한 거부 반응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실리콘을 안 쓸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현재 감염이 있다거나 과거에 심한 염증 반응으로 보형물을 제거했던 분, 심한 구축 변화가 왔거나 구축 변형이 예상되는 분, 그리고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해서 혈류가 안 좋고 조직의 방어 기능이 많이 소실된 경우에는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 염증이나 보형물 이동, 돌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실리콘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어텍스도 한때 종종 쓰이던 재료였죠. 재수술의 경험이 늘어가면서 최근에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료입니다. 조직이 자라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는다는 특성 때문에 재수술 시에 정상 조직과 엉겨서 제거가 어렵죠. 그리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볼륨도 일부 변하죠. 그리고 제거에 성공하더라도 피부 조직이 얇아지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된 위치에서 문제없이 자리만 잡는다면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특성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문제없이 자리 잡는 거를 100%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자가 조직에는 자가 진피와 자가 늑연골이 있죠. 이 둘은 공통적으로 채취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채취 수술이 추가돼서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죠. 그리고 수술이 좀 더 커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개선을 최소화하고 깨끗이 수술해드려도 채취한 부위에 흉터도 조금 생기겠죠. 자가진피도 종종 사용하는 재료지만 제 경우에는 오로지 미용 목적으로 수술한다면 자가진피는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가진피의 제일 큰 문제는 흡수가 되고 볼륨이 변한다는 점이에요. 네노라는 자가진피 수술의 대가 선생님께서도 목표물 높이에 2배 가까운 볼륨을 넣으시더라고요. 흡수될 걸 고려해서 많게는 15mm 가까운 두께로
두껍게 삽입하기도 해요. 평균적으로 50% 가까운 볼륨이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도 이와 사실 비슷합니다. 간혹 생착이 잘 되면 7, 80%까지 된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생착이 잘 안 되면 20% 이하로 남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생착률 차이가 사람마다도 다를 뿐더러 조직 상태에 따라, 부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수술하는 사람이 노력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점이 아니에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미용 수술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치료적인 목적에 병행돼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혈류가 풍부한 조직이 필요한 경우,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발생돼서 늑연골 이식 시에 생착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아쉬울지라도 안전하게 자가진피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0점이 되는 것보다 50점이라도 받는 게 더 낫죠. 대충 어떤 목적의 재료인지 아시겠죠? 자가늑연골을 통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착이 잘 되면 거의 볼륨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볼륨 유지가 잘 되고 뼈와 같은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진피보다 이질적인 느낌이 적죠. 그리고 콧대에서 코끝 연골을 한 번 더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어서 구축코 교정에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또한 자가조직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항생제 치료와 드레싱만으로 극복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생착 실패하면 거의 모든 볼륨이 흡수되거나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한 와핑 예방술기를 충분히 시행하더라도 그 빈도가 아주 적긴 하지만 와핑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와핑은 빈도도 적고 그 교정술기는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죠. 뭐랄까, 실리콘과 자가진피의 장점과 단점을 약간 버무려 놓은 그런 느낌? 수술 결과에 따라서 장점만 발현되면 진짜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만 발현이 된다면 상당히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가조직이라고 만능 재료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늑연골을 예쁜 모양으로 골격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는 원장님의 조각과와 같은 이 손재주를 필요로 합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조각이죠.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늑연골을 콧대 라인에 맞춰 예쁘게 다듬는 게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술기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늑연골의 와핑을 피한다는 면에서 생긴 술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취한 늑연골을 입자형체로 다져서 근막에 싸서 삽입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는 진피와 마찬가지로 생착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진피와 유사한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연골이 가지는 혈류 공급의 특성상 우수한 생착률을 생각보다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대의 기증늑연골과 같은 인공조직을 삽입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가늑연골조차도 염증 반응이 와서 혈류가 안 좋아졌던 이력이 있으면 재사용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공조직은 쉽게 말해서 좋은 조직이거든요. 이걸 혈류가 안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양을 사용하게 되면 염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 진피의 경우에도 간혹 얇아진 진피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자가조직보다 생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볼륨의 대부분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껍게 넣어도 큰 볼륨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콧대의 높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재료의 솔직한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적합한 재료를 이런 기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추천드릴 수 있지만 그 장단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장점만 말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단점을 받아들이기 힘드시더라도 실제로 일어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게 바로 의학입니다. 의사는 그 단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단점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수술과 치료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